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TV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이제 12월 22일 밤 11시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끝난 미국 시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 당일은 뭐 강하게 반등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대세 하락으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반등이 혹시 나오더라도 그거를 뭐 새로운 상승으로 봐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제 반등을 이용해서 주식을 좀 청산하고 일부는 뭐 해칭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 이제 중장기 시장 전망 관련한 얘기를 잠깐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지난 주말에 끝난 장 기준으로 봐도 금년도 미국 시장은 이제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와중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뭐 의외로 그렇게 썩 강하지는 못했다는 거. 여기 이제 상반기에는 뭐 엄청 강했거든요.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근데 이제 하반기 들면서 요거는 이제 금년도 고점도 금년 7월에 고점을 형성했고 그 이후에 제법 좀 크게 하락을 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대세 하락 전망을 하느냐? 제가 이제 기존에는 2024년 10월 말 11월 초 정도에 이제 고점을 치고 이제 대세가 하락할 거다 이런 예상을 드렸는데 마침 이제 10월 말 상황이 이제 거의 부합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됐는데 11월 5일 날 미국 이제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랠리가 좀 전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이제 상투 시점이 좀 지연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제가 이렇게 대세 하락을 이제 전망하는 이유는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주가의 이제 중장기 추세는 이제 금리와 동행한다는 거. 그래서 이 금리 고점은 이제 주가 고점하고 유사하게 형성이 되고 금리 저점은 또 주가 저점하고 또 비슷한 시기에 이제 형성이 된다. 그런 이제 특이한 현상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금리 저점하고 주가 저점은 요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요거는 형성되는 기간이. 반면에 주가 고점하고 이제 금리 고점 간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최대 1년 4개월 후에 주가 고점이 금리 고점 이후에 1년 4개월 이후 주가 고점이 나타나기도 할 정도로 조금 이제 주가 고점은 좀 늦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경향을 좀 발견할 수가 있고요. 과거 사례가 이제 2000년, 2006년, 2018년, 2023년 네 번의 이제 금리 고점이 있었는데요. 각각의 경우에 주가 고점이 2000년도에는 좀 일찍 오히려 왔습니다. 요거는. 근데 이제 2007년 같은 경우는 이제 321일. 그러니까 금리 고점은 2006년 6월 29일이었고 주가 고점은 2007년 10월 31일이니까 그 기간이 한 321일 정도 늦게 왔다는 거죠. 1년이 한 250일 정도 거래일수를 이제 감안하면은 한 1년 한 4개월 정도 후에 나타났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2018년의 경우에도 한 288일 정도 좀 늦게 주가 고점이 왔고, 이번 경우에는 지금 이제 300일이 훨씬 넘게, 작년 7월이 이제 금리 고점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금년도 지수 고점이 이제 언제 왔냐면은 이제 12월 달에 왔죠. 요거는 사실은 이제 8월 31일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좀 늦게 왔습니다. 실제로. 그때 보면은 다우가 12월 4일, 나스닥하고 S&P는 이제 12월 16일 각각 이렇게 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늦게 나타난 경향이 있는데, 금리 고점 이후에 주가 고점은 좀 늦게 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금리 저점과 그 주가 저점 사이에는 기간이 아주 짧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178일 전에 온 경우도 있고 55일 후, 5일 후 이런 식으로 그 기간이 이제 짧게 오기 때문에 그건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우하고 이제 다우 고가 저가, 그 다음에 금리 고가 저가를 이렇게 연결하는 이렇게 차트를 그려보면은 금리 고점일 때 주가가 고점 찍고, 금리 저점일 때 주가가 이제 저점을 찍는, 그 아주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 고점 저점이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대세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될 거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 7월 26일 이제 금리 고점 이후에 현재가 벌써 한 1년 한 5개월 정도 경과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기간 요건도 이미 충분히 충족이 되고 있다는 거.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지난 이제 12월 18일 날 이제 금리 인하가 있었죠.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나스닥이 이제 상승 추세일 때 금리 인하를 하면은 나스닥이 78.8%의 확률로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날 이제 급락이 나왔죠. 무려 뭐 3%가 넘는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고요. 금리 인하할 때 오히려 주가 이렇게 급락하면은 미국의 이제 주가 운동 법칙 3법칙 중에 하나인 이제 강도 중요성의 법칙에 위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후에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사례가 이제 2007년 12월 11일 날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당시 주가가 여기 표에서 보다시피 각각 2%대 상승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나스닥 추세가 상승이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긴급 금리 인하를 이제 블랙 먼데이, 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총 7번의 긴급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6번의 경우는 뭐 전부 하락 추세였고, 그래서 이제 뭐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건 뭐 당연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2007년 12월 달의 경우는 이제 나스닥 추세가 상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락을 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얼마가 빠졌냐면은 다우가 51%가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52%가 하락을 했습니다. 1년 한 4개월 동안에. 그 일별 이제 동향을 이제 보여주는 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뭐 이날 이제 급락 이후에 바로 급락을 한 건 아니고요. 조금 하락으로 진행되는 듯 하다가 또 반등이 좀 나오다가 결국 이제 이때부터 급격히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뭐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사실은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뭐 당장 하락을 해도 무리가 없고 요때하고 이제 비슷하게 금년 연말까지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가 이게 이제 본격 하락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수술을 밟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그 12월 18일 날 그 금리 인하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한 그날 보면은 이 빅스가 아주 초급등을 했거든요. 이게 당일날 무려 7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빅스 고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고점을 아주 힘차게 뚫어버린 거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틀 동안 이제 급락을 하면서 다시 이제 요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떨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날 하루의 그 급등 폭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요것도 이미 뭐 기왕에 다이버전스는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란색이 이제 S&P 500인데 S&P 500이 이제 요때가 이제 고점을 쳤단 말이에요. 치면은 이 빅스가 저점을 찍어야 되는데 저점을 안 찍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일종의 뭐 다이버전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다이버전스로 봐도 조만간에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고 조짐을 이제 12월 18일 날 한 차례 이제 보여줬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대세 하락 시점을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나스닥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을 할 때부터 요 이제 2007년 사례를 보더라도 2007년 12월 11일 날 금리 인하가 있었고 본격 하락은 이제 요때부터거든요. 2017년 12월 31일부터 본격 하락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본격 하락이 나온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은 중립 추세입니다. 이게 하락 추세는 아닙니다. 다우하고 S&P는 이제 하락 추세고 러셀 2000까지 이제 하락 추세인데 나스닥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뭐 좀 중립 추세니까 아직 뭐 본격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요게 이제 나스닥이 이제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바뀔 때 그때부터가 이제 본격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물론 2007년 경우에도 이렇게 하락 추세로 한번 바뀌었다가 또 반등 나오면서 바로 중립 추세, 상승 추세 이렇게 이행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락 추세가 이게 연속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짜리 이렇게 뭐 나오는 건 의미가 없고요. 최소 이틀 이상 지속이 되면은 이거 이제 하락 추세라고 이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럴 때부터 이제 본격 하락이 이제 시작될 거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 그거는 이제 조만간 늦어도 금년 말 내년 초 정도에 이제 올 거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년 말에 뭐 그 금리를 이제 두 번 인하를 해서 한 4% 수준으로 이제 맞춘다. 이렇게 이제 FRB 점도표에서 이제 전망하고 있는데 실제 금리 저점은 어떻게 될 거냐? 과거 사례를 보면 FRB 전망보다는 훨씬 낮게 이제 형성이 될 겁니다. 이게 내년 4%가 아니라 내년 4% 뭐 후년에 뭐 끼케야 뭐 한 3.5% 그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뭐 아무리 높아봐야 2% 이하로는 최소한 떨어지지 않을까. 후년 정도까지. 그게 이제 뭐 심하게 말하면 또 다시 또 0% 금리로 또 갈 수도 있죠. 근데 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 이하까지는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금리 저점이 1%, 0.25, 0.25, 뭐 끼케야 1%,
높아봐야 이제 1%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은 뭐 그 FRB에서 아주 호기를 부리고 있지만은 훨씬 낮아질 거다. 그건 이제 과거에 이제 사례가 이제 그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경제가 그만큼 이제 침체가 된다는 얘기고요. 경제 침체가 되면 이제 경기를 또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인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나 그 금리 저점까지는 최대한 이제 보수적으로 주식 투자에 임하되 금리 저점이라고 이제 판단되는 시점이 오면은 금리 저점 수준이라고 이제 판단되는 시점이 올 때 이제 적극적인 이제 주식 매수로 붙으면 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대세 하락이 이제 오고 있다라는 이제 주제로 오늘 영상을 이제 찍어봤고요. 이런 요인을 이제 감안해서 주식 투자에 좀 미국 주식 투자에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 미국 주식시장의 이제 장기,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주식 투자에 미국 주식 지금 뭐 아주 좋게 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이게 꺾일 가능성도 있었고요. 이미 뭐 작년, 올해 2년 동안 뭐 엄청나게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고 뭐 개별 종목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뭐 반도체도 많이 올랐고 뭐 특별한 종목들 보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도에 이제 주식을 이제 많이 팔았는데요. 팔고 이제 그 단기 국채로 지금 많이 이제 편입을 해놨죠. 단기 국채를. 그런 이유도 이제 시장이 이제 먹을 게 이제 없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 웬만한 펀드들 보면은 지금 현금 비중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현금 비중이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누군가 이제 주식을 사야지 올라가는 건데 주식 이제 살 돈도 거의 이제 소진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만간 하락이 이제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도 점차 이제 악화될 거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아마도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중장기 시황 전망에 대해서 이제 고민도 좀 하시면서 미국 주식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미국 중장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